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하는가? 일단 출마라는 자체를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5월 2일 그 홈레스 쉘터가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온 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682 사우스 버먼트에서 그러니까 갈세리 시장님하고 허브웨슨 시의장님하고 둘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던 딱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뭐랄까요, 잠을 깨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웨이큰 한다잖아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홈레스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 바라봐 왔었지만 더 심각하게 근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해결책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시 정치인분들 이분들과 함께 뭐랄까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도 정치라는 것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하다면 약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원적으로 얘기했던 게 왜 우리가 특히 뭐랄까요, 인종을 떠나서 시민들이 원화해서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쉽게 나와서 이렇게 선뜻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 또는 그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을 나와서 겸허하게 듣고 그다음에 진실로 좀 듣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잘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것이 왜 어려운 걸까? 왜 그것을 바라면, 그죠? 왜 그것을 바라면 그거는 이상적이기만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인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걸 지나면서 많이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한인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또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종을 떠나서 좀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민의를 존중하고 겸허히 듣고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대로 문제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레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딴 사람들보다 능력이 더 좋아서 훌륭하게 해보겠다, 나는 천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운 민주주의, 그걸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인, 그것이 제가 보기엔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냥 순진하고 현실성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필요하고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는 한인 사회 이게 나름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한인 출신의 지도자 또는 정치인 이걸 많이 기다리시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하지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커뮤니티에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확실히 하고 싶은 얘기는 가끔 이제 출마하시면서 그런 얘기 또는 당선 다 됐을 때쯤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는 잠깐 떠나서 저쪽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서 힘을 길러서 또는 재선하고 삼선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치인들 모이는 세미나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왜 당선됐느냐 그 얘기도 했었고, 당선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이거를 하면 재선에 문제가 오니까 못한 적이 있느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도록 항상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도, 그러니까 저는 진심을 말하고 진심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진심을 듣고 알아본다라는 믿음이 저는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런 지도자.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이게 막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저는 믿고 싶고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나 또는 진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른 인종분들 유권자들하고도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흔히들 그 얘기 하시잖아요. 흑인이 몇 명이에요? 여기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왔으니까 저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흑인분들도 백인분들도 유대인분들도 그걸 초월해서 진정으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얘기할 때 그거를 알아봐주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인 사회가 워낙에 저하고 한 1년 가까이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저는 뭐 그 믿음이 있고요. 그것이 다른 인종들에게 통할까라는 의문들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우길기 사건 때에도 LA 타임즈에서 12월 한 셋째주인가요? 일주일 동안 저희를 9번 썼어요. 우리 이 문제를. 그래서 한 번은 막 일면 탑으로도 쓰고 굉장히 크게 썼잖아요. 그때 한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읽었거든요. 이제 특히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그 500개 중에 제가 볼 때 한 20-30%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라스트네임이나 이런 거 한국 사람들도 아니셨고, 근데 이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슈를 보고 이것을 뭐 싸우지 않고 타협으로 잘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뭐 힌두 스와스티카라도 그거를 유대인 동네에다가 큰 벽에다 그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럼 지금 코리아타운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먼저 알아듣고 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분들 찾아가서 설득한 적도 없는데 먼저 기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페어하게 나왔던 기사지만 그거를 바로 받아 쓰시면서 댓글을 달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밖에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 거기에서 또 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하나, 그런지 않는 사람, 또 뭐 재선이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지 않는 정치인.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는 그 데피니션이 워낙에 현실에 맞게 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고요.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큰 좀 좋은 울림이 그거를 한인 사회와 함께 또 이 LA 카운티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왜 시티 카운슬맨이 아니라 슈퍼바이저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제가 이제 당장 뭐 출근하는 길에 또는 뭐 퇴근하는 길에, 그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문제들, 그러니까 홈레스 문제, 그죠?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해결책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이것은 그냥 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와 연방 정부와 그 다음에 로컬 정부, 이걸 다 코디네이트하면서 큰 그림을 누군가 제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슈퍼바이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6명의 후보가 기존에 돼 있고 제가 이제 7번째 등록을 하는 건데, 그 뭐 허브 웨슨 시 의장님, 그다음에 이제 그 홀리 미첼 그 주 상원이셨죠, 이분하고 또 젠 페리, 예전에 이제 시장 선거 나가셨던 그 시의원도 하셨고, 이분들이 이제 메이저시고, 그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지역구나 다른 선거에 비해서
나름 쟁쟁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논의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은 네거티브한 캠페인도 되게 많이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 뭐 그것보다는 좀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논의하면서 뜨겁게 논쟁하면서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뭐 제가 여기에 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의견과 그 어떤 뭐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좀 그것에서 저는 좀 근원적으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거에 대해서 LA 카운티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LA 카운티가 함께 뭐랄까요, 논의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좀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레이스 위버님 등록하시기 전에 사실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 좀 하게 도와달라.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한인 후보끼리 이제 또 경쟁하는 모습이 되고, 그거를 또 많이들 우려도 하셨어요. 그 한인 사회에서도. 뭐 그 말씀도 맞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문제도 뭐,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이제 선거구 제정 좀 더 하고, 그때 한인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인타운이 표가 4갈래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 시티 카운슬 디스트릭은 뭐 4지구, 13지구, 그 다음에 뭐 10지구,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옆으로 조금씩 흩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는 전체 LA 카운티에 대해서 한인분들이 어디에 유권자들이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는가, 이걸 또 보기에도 슈퍼바이저라는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한인 타운, 우리 여기 뭐 웨스턴 벌먼 여기를 벗어나서 또 4지구에도 계시고 13지구에도 계시고, 이거를 좀 한인 표의 그 어떤 뭐 프레젠스, 그죠?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또 큰 그림의 결집력,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년도에 선거구 재조정할 때 좋은 어떤,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는 이러해서 하나의 디스트릭으로 모여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아무래도 10지구만 하면은 다른 지역 부분들은 투표할 그 모티베이션이 좀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하여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슈퍼바이저가 되면 정책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첫째로는 홈레스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작년에 홈레스 쉘터를 갖고 얘기했지만, 홈레스 쉘터는 수많은 이슈 중에 홈레스 관계는 하나의 작은 이슈일 뿐이고, 근원적으로 작년 5월과 지금 올해 5월 사이에 홈레스 문제가 하나라도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모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왜 우리는 그러면 5년 후에는 나아질까라는 희망이 있는가?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가장 근원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퍼머넌트 쉘터를 져서 충분히 사람들이 들어갈 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5만 7천 명, 뭐 이렇게 카운티 레벨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 1.2 빌리언, 그러니까 12억 불을 써서 만채를 짓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시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5만 7천 명인데 그 중에 뭐 트레일러도 계시고 뭐 자기 차도 있고 이런 분들을 빼더라도 최소한 3, 4만 명이 있는데 만채 갖고는 뭐 택도 없다. 근데 그 만채조차도 지금 예산으로 모자란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 예산 쓰는 이걸 이렇게 사례로 보시면, 보통 한 채 한 80유닛 이 정도 지을 때 이 LA 그 시 자료에 의하면 4천만 불 정도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공사비가 예산이 나와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시면 한 유닛당 50만 불이 들어갑니다. 뭐 크게는 60만 불도 들어가요. 비싸게 쓰시는 데는. 좀 작게 쓰면 40. 그러니까 평균 50만 불을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스튜디오, 지금 우리 회의실만한 이거만 원이나 할까 싶은 그냥 스튜디오를 짓는데 50만 불 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너무 비싸지 않나?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50만 불을 쓰는데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라는 핑계도 많이 이제 일종의 익스큐즈로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그 4천만 불 중에 한 사례를 보면 700만 불이 땅값으로 산정됩니다. 근데 이 프라이빗 랜드에 이 프로젝트가 있어서 땅을 일종의 같이 사용하면서
이 중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사이, 20개 정도 유닛을 쓰는데, 그러면은 땅값을 700만 불 잡고 여기에 대해서 또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쨌든 40%를 지원합니다. 그게 메저 HHH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4천만 불짜리 프로젝트면요, 한 1,800만 불, 거의 2천만 불 가까이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20유닛, 30유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닛이 이제 대단하게 뭐 호텔처럼 멋있게 져주는 것도 아닌데 50만 불씩 산정해서 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우리가 5만 7천 유닛을 지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돕는가 아니면 도우라고 쓰는 돈을 낭비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은 많은 그 전문가들을 계속 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홈레스 쉘터 운영하시는 분들, 엘프렌테도 갔었었고, 그 다음에 어포러블 하우징 일하시는 분들도 가서 만났었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마을로 이렇게 집을 아파트를 지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마줄라 홈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줄라 방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하면은 한 넉넉히 해도 유닛당 20만 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땅값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이제 또 반론을 하실 텐데, 땅값을 4천만 불에서 아까 700만 불을 빼면 3,300만 불이거든요. 그거를 80유닛으로 나눴을 때 그래도 40만 불 넘겠습니다. 유닛당. 땅값이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낭비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20만 불씩 하면은 단순 계산해도 2배로 만 채가 아니라 2만 채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게 공사비는 뭐 레이버도 있고 머티리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막 땅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머티리얼도 이 지금 프로젝트 하나하나 계산하니까 4천만 불, 5천만 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를 좀 전체로 우리가 뭐 2만 채, 뭐 5만 채 이렇게 짓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 크게 그 뭐랄까요 비딩을 하고 그래서 크게 머티리얼 가격을 니고시에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40~50만 불 써서 한 유닛 짓는 거를 20만 불 이하로 코스트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그냥 밖에 가서 뭐 공사하시는 분들, 저기 뭐 제이미슨 프라퍼리도 레노베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커머셜을 이렇게 바꾸시고 뭐 없는 거 짓는 거하고 다르다 하지만 이것도 뭐 항상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40만 불씩 50만 불씩 쓰면서 한 유닛 짓는 공사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홈레스 쉘터를 할 때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있고, 그다음에 LA 카운티는 3.5 빌리언이 리저브 돼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디다가 쓸지도 되게 불명하게 하는데, 이 문제 이 아까 말한 공사비가 과다하다라는 게 하나라면, 또 하나는 새로 유입되는 홈레스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뭐랄까 쉘터 지지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야, 뭐 someone that looks like you, someone who looks like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 경제적 이유로 내일 당장 홈레스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엘프렌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8개월 동안 45명이 계신데 10명만 리로케이트 됐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정말 없어요. 아직은. 너무 없는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갑자기 홈레스가 돼서 내일 가면은 엘프렌트의 자격이 안 돼요. 근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홈레스 생활을 해서 극한 상황까지 가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 가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뭐 저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드랍인 센터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근데 최근에 이카노믹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데서 이게 리포트를 했죠. 100만 명의 로우 인컴 그분들의 생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밑에 있는 extremely low income, 이 캐러리가 한 30~40만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홈레스가 됐다 안 됐다 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홈레스가 됐을 때 이분들은 바로 회복해서
길에서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제 다시 사시는 삶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어서 이 사람들이 퍼머넌트 홈레스가 되도록 만든 후에야 도와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집에 물이 새면 물 새는 것도 막아야 물을 퍼내는 게 의미가 있지. 물 새는 건 내비두고 물만 계속 퍼내는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오는 물을 막는 거는 사실 어포러블 하우징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포러블 하우징은 그 저희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50만 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향후 5년간 10만 채 지을 계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홈레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저브된 그 35억 불 이걸 가지고도 뭐 한 10만 채, 20만 채 정도 더 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홈레스 문제하고 퍼머넌트 쉘터하고 이 어포러블 하우징을 사실은 큰 그림에서 묶어놓고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목을 단다면 하우징 LA죠. 그 홈레스 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는 어포러블 하우징과 붙어서 같이 간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랜스페런 LA. 저희가 뭐 많이 그 CPRA라는 그런 리퀘스트도 많이 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4천만 불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우징 디파트먼트나 그런 웹사이트에 가면 그런 것이 공개되어 있는 게 정상이고, 거기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를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팬시하고 나이스한 말들은 많이 써 있는데 실제 내용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얼마 줘서 어떻게 하는 계획이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CPR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reasonably 디테일한 수준은 공개가 되게 아예 그거를 좀 룰로 만들어 버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를 리퀘스트 테스트에도 꼭 CPRA가 아니라도 이렇게 줄만한 거는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트랜스퍼런트 그게 이제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왜 50만 불씩 들었지 여태까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좀 전면적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불, 300만 불 이상 되는 프로젝트들, 특히 카운티가 리드했던 것들, 스트리트 뷰리피케이션, 300만 불 들었다는데 낮은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 또는 다운타운에서도 그 비슷한 일을 했었죠. 아마 브로드웨이 스트리트였는데 거기도 300만 불 썼다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돈을 쓰는데 어디로 갔는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돈에 어떻게 잘못 나가서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헛된 낭비는 하지 않고 이걸 더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안을 또 나가서 좀 카운티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 LA 이것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많이 아시니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다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빌딩 오너들, 프로퍼티 오너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고, 이분들이 자기 비용으로 참여해서 LAPD나 LA 시리프가 사용하는데 같이 함께 협조하시는 그 조건으로 들어가신 비용에 대해서는 텍스 크레딧을 둔다든지, 카운티에도 텍스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카운티 단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왜 시작했지 이거를 하는 질문에 대한 답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 주변을 걸어 다닐 때, 내가 일하는 일터 주변을 걸어 다닐 때, 이것은 당연히 충분히 깨끗해야 되고, 대단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또는 안전해야 되고, 당연히.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포기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거를, 이거는 포기하고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CC 카메라를 너무 많이 달아서 사생활 침해 수준까지 가지 않는 한도에서, 특히 범죄가 많은 지역, 어두운 지역, 이 중심으로 해서 LED 라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달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LA가 안전해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길기 문제도 있었지만, 또 유대인 분들도 요새 계속 헤이트 크라임도 있잖아요. 좀 헤이트 프리한 LA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헤이트 프리한 LA라는 거는
카운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한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최소한 캠페인,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는 유대인 분들이 헤이 심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거는 안 닮았는데 왜 저러지? 저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이런 리스폰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러니까 다른 인종분들. 우리도 시그누네이라고 이렇게 번개치는 것 같이 이렇게 두 모양으로 있거든요. 이런 게 유대인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길기 문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서로 굉장히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캠페인을 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굉장히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건데 수십억 불을 쓰고 수백억 불을 쓰고 수백만 불을 쓰고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클리닝을 하고 뷰리피케이션을 하고 쉘터를 짓고 어퍼러블 하우징을 하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그것이 하나라도 나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건 마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거죠.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 계속 여태까지 공부해 온 거고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만약에 뭘 하나를 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변화가 나와야죠. 그죠? 클리닉을 했으면 깨끗해져야 되고 쉘터를 줬으면 홈레스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쉘터를 줬는데 돈을 많이 쓰네 적게 쓰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돈을 제대로 써서 진짜 홈레스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이프 LA도 항상 경찰분들, 셰리프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항상 범죄율은 그렇게 낮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밤에 길을 걸어 다니면서 내 일터 주변에서 내 집 근처에서 밤에 해지고 나면 내가 여기서 산책을 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면 지금 한 3개, 4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대단하게 이런 또는 막연하게 깨끗한 LA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수치를 드리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problem solving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문제를 해결했다. 그죠? 이것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정책 그런 카운티의 운영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하면 이렇게 해서 나아졌네. 오 그래 좋아졌네 라는 거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진짜 변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일 해서 잘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그 폴리티컬 웨이로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멋있게 말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한 3가지, 4가지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어쩌면 제가 크게 많이 바꾸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이걸 적용해서 달라졌구나 라는 말을 모두가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진짜 변화 제 캠페인의 모토는 Real Change거든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예. 저는 일단 2개 있는데요. 네. 아까 인종을 초월한 슈퍼바이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지구는 컬버시티하고 가디나 캄튼 등등등 흑인 맞습니다.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인들도 많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슈퍼바이저가 이번 버크부터 시작해서 마크리들리 토마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그 후보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주요 언론에서 허브웨스 지금 이 3명만 봐도 흑인이거든요. 전통적으로 흑인 강세 지역인데 왜 굳이 이 지구였나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한인이 많이 없을 때는 이 유권자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일단 이 지구는요 100만 명입니다. 총 유권자 수가 제가 이제 아마 18년도 데이터 근거해서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30만 명 정도가 흑인 유권자시고요. 그다음에 30만 명이 라티노. 그다음에 백인이 30만까지는 안 되시고요. 20만 좀 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이제 10여만 명. 그중에 한인이 그때 투표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17,000명.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7,000이가 1.7%겠죠. 그다음에 이제 필리피노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중국 분들보다. 그분들이 또 한 17,000명. 이렇게 하면 뭐 아시안 합쳐봐야 한 3 내지 5%. 예. 그러니까 나는 아시안이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현실성도 없고요. 그걸로 뭘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듯하면서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플랜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한인표를 결집해서 한다라는 것. 그거는 뭐 10쪽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더 거기는 뭐 한 60% 가까이가 흑인이시거든요. 10쪽으로 또. 그러니까 근데 이 전통적으로 흑인이 뽑히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8%였어요. 항상 로컬 선거는 그 내셔널 일렉션하고 스케줄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선거만을 위해서 나와서 투표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 뭐 8명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의원님도 옛날에 그 그레이스 유하고 투표하셨을 때 8,000표로 당선되셨어요. 12만 5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턴아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셔널 일렉션하고 같이 해요. 특히나 2020년에는 80%가 80% 넘을 수도 있다. 항상 대선이 있는 해는요, 78% 정도 했습니다. LA 그 투표율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매번 로컬 선거에 나왔던 8명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72명 이상. 그죠? 이분들은 로컬 선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옵니다. 대선 때문에. 그럼 나온 김에 찍겠죠. 그죠? 나온 김에 아무 생각 없이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 논의가 좀 제대로 돼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 로컬 선거 때 그분들도 의사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해봤자 그놈이 그놈, 그죠? 뭐 따지는 거 하나도 없고 돈을 쓴다는데 뭐 돈은 어디 갔니 다 뭐 이런 식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서는 의사 표현을 어쨌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선거의 효용성이 너무나 없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던 대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하던 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죠? 이 정치인을 뭐 흉내내고 뭐 이렇게 뭐 하려는 것보다는 제 방식으로 특히 지극히 그냥 한 명의 유권자로 살다가 느꼈던 문제들, 그죠? 이 아까 말한 저는 길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내가 걷는 이 길이 왜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가? 왜 항상 나빠지기만 하는가? 그죠? 이거는 모두가 느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이고 또 뭐 이제 데모그래픽 이 나타나는 에트닉 그룹마다 어젠다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그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살짝 바꾸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라티노 분들과 또 백인 분들과 또 이 안에 리퍼블리칸 분들도 계세요. 뭐 모든 사람들과 저는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자는 문제에서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없나요? 뭐 작년에 마무리 잠깐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저희가 랠리를 시작할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이 타운 안에서만이 아니고 타운 밖에서 뭐 정치인들, 전문가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웨슨 의원님도 제가 처음 뵀을 때 5월 아마 22일이었을 거예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안 바꾼다. 뭐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뭐 갈세리 시장님도 바로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3-in-1고 바꿀 이유도 없고 우리가 권한으로 정한 거고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나무 특히나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실 때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깁니다. 저는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또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할 말은 해야 되고, 그죠?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좀 할만하다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뭐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서 노출시킬 수는 없는데, 좀 하나하나 제가 또 이렇게 공략해 가면서, 예, 좀 이슈 몰이 한다고 그러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이슈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저는 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뭘 잘했고 저는 대단하고 저는 천재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을 뿐이고 저는 똑같은 유권자의 느낌에서 이제 하나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할 말은 해야겠고 할 일은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래서 저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사무소는 이제 여기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선거 비용 모금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아까 말했듯이 미팅을 해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게 이분들을 만나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시에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시 편이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어포러블 하우징 잘해서 도와주고 싶었고 홈레스 쉘터 잘해서 도와주고 싶었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디벨로퍼 분들도 예산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낮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식이었는데 이거를 각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보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하면은 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20만 불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자서는 요만큼만 아시니까 요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를 다 모으면 큰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 그리고 이런 패널 디스커션 그리고 이거를 좀 많이 정책 홍보 이걸 굉장히 많이 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필요하니까 펀드레이징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강하게 이 이슈 놀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보세요. 다른 후보님들도 내가 몇 채를 어떻게 해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는 후보가 정말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하니까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따라하는 거는 이제 약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슈를 진짜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걸 정말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웃사이더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후보님이. 근데 아웃사이더 카드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사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선거도. 그렇죠. 예를 들어 데이빌류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더 카드를 했지만 예선에서 한인표가 많이 뭉쳐서 당선된 케이스인데 지금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종별로도 굉장히 좀 불리하고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당선된 분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백인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시안 후보들 같은 경우. 그렇죠. 백인 공약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플랜이 있으신지. 일단 데이비드 후보님 때만 해도 투표력이 높지 않을 때였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종, 특히 백인 라티노 분들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커뮤니티에도 아는 사람 물어서라도 그죠? 그리고 또는 그 공청회 방식으로 커뮤니티 아마 글쎄요, 한국식의 토크 콘서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디스커션 하는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싶고,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하시는데, 무의미하게 메일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낭비이기도 한데, 이것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를, 낭비가 아니게 좀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행히 저희 코리아타운은 작년 5월 이후로 메이저 미디어들도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기사도 많이 메이저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문제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 자체가 주는 울림, 그죠? 제가 가서 저는 당신은 백인 나는 아시안 이런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해결책을 원하는 이 진심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밑에 깔린 얘기지만 그 마크 리들리 토머스랑 허브 웨슨이랑 지금 자리 바꾸기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2지구랑 10지구 이렇게 나오니까 바꿔서 그러면은 좀 이 허브 웨슨이 나갔을 때 이 마크 리들리 토머스가 뒤에서 인돌스를 분명히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정계에서도 좀 정찬영 회장님에 대한 좀 인돌스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돌스 해주시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은 지금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있고 기존에 해오던 것들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흐름을 바꾸자고 하거든요.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인도수 안 해준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인도수 받으려고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그러느니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쁘거든요. 저는 제 나름. 근데 뭐 바쁜데 시간 내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도수를 그래도 해주시면 그건 전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히 받겠죠. 그러니까 뭐 얘기는 다 할 겁니다. 이 기존의 슈퍼바이저 분들, 뭐 기존의 뭐 CEO님들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다 연락해서 뭐 대화를 하고 뭐 하겠지만 뭐 그분들이 인도스를 안 해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기존에 CEO 안에 계신 분들은.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아웃사이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LA 시리프 선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 라스트네임 발음을 못하겠어요. 이 완전 너무 처음 보는 분이고 너무 알려냈던 분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짐 맥도널 인컴번트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돈 예산도 3배 넘게 쓰셨어요, 그분이. 그죠? 이 알렉스라는 분은 아마 썰전 정도 하셨나요? 이렇게 높지 않으신 거였는데, 한 대령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한국식 얘기하면. 이분이 치고 나가서 당선됐다는 것이 뭐 모두에게 충격이죠. 저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였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열망, 그죠? 이거는, 예. 이분도 라티노였지만 백인분들도 그러고 많이들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이분이 얘기했던 진실, 이것이 주는 울림, 예. 이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 아웃사이더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던졌을 때 그것이 주는 울림, 예, 저는 그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쉘터하고 이제 5.11기 네.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희망도 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느끼는 한계도 있어서 어떻게 출마를 예. 하게 됐는지.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제 메이저 미디어는 저를 액티비스트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예. 근데 예, 내가 언제부터 액티비스트가 됐다고 했는데 예. 그 방식도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굳이 출마해야 되나?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큰 그림을 시에서 카운티에서 그리면 뭔가 액션이 들어올 때, 아니 그걸 논의할 때 이렇게 뭐랄까요? 선수를 두면 대응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액티비스트라는 그 입장이. 예,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도 그랬고 5월 2일 날 어나운스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서 해결책으로 가는 결론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고쳤을 뿐이지. 그죠? 그 한 부분을 이것이 근원적으로 지금 큰 그림에 대해서 그죠? 뭐 논의한 적도 없고 그죠? 이거는 우리는 수많은 것 중에 작은 쉘터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을 뿐이지 사실은 큰 그림을 좀 더 액티브하게 그죠? 논의하고 그 논의를 리드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액티비스트 입장에서는 하기 너무나 어렵다.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거는 결국은 퍼티션 내서 프로포지션 내서 선거 결국은 정치가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바꾼다면 예. 그런 한계를 좀 봤습니다. 예. 예. 이제 선거운동 하시게 되면 생업은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될 정도의 그런 그게 될 텐데 그런 걸 감수할 만큼 이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본인 최종적으로 그 질문을 정말 밤낮으로 그러니까 지난 그 고민을 하는 동안에 야 그래 하는 거야 해보자. 그리고 그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서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와서는 결심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거를 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걸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지지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없어요. 그거가 제일 문제예요. 이거 당연히 누가 봐도 50만 불씩 쓰면서 낭비하는 저 홈레스 쉘터 저 플랜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죠? 이카노미 라운드 테이블이 그 리포트를 내면은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래. 새 들어오는 물부터 막아야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뭘까? 어포러블 하우징은 충분한가? 모자라잖아. 이 얘기를 하는 지도자. 이걸 하는 얘기할 후보 없었어요. 그냥 앞만 봐도
누군가가 나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생업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열심히 캠페인도 해야겠지만 이게 달라진 게 그거예요. 최근에 특히나 몇 달 동안은 나름 이렇게 캠페인 아닌 캠페인,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이걸 했었는데 정말 밤에도 결국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날 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뭐랄까 다른 이렇게 좀 쉬는 시간 이런 게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경 야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쌓는 돈이 많아서 앞으로 한 2년 쉬어도 됩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맡은 케이스는 잘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아마 실제로는 좀 주경 야독 방식이 힘들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제가 프라이머리 다가 갔을 때. 아마 내년 초에 또는 정말 프라이머리를 통과해서 결선을 나갈 때 이때는 또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주경 야독 방식으로 이게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 기준은 어느 정도가 목표되십니까? 목표. 이게 지금 저는 150만 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1인당 1,500불까지 도네이션 할 수 있으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300불씩 해서 언리미티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1,500불을 선택을 하면 이제 150만 불이 캡이 됩니다. 당연히. 이쪽을 저는 옵션을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초반에는 일단은 1차적 목표로 한 20만 불 이상, 이게 보통 이제 이 캠페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멘텀을 만들어 가면서 자꾸 무공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150만 불이 프라이머리 전까지 다 걷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프라이머리 하고 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또는 그 후,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또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레이저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